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자영업자로서 진짜로 소비 위축으로 매출 70에서 80% 감소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용직, 건설 쪽도 일이 없어요.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매출이 한 7, 80% 떨어진 거면 이건 사실 돈을 못 버는 건데, 정말 못 버는 건데 괜찮으십니까 이거? 매출이 떨어지긴 했는데 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좀 심각한데 이게.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올라간 뭐 업종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유튜브 같은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와중에도 뭐 장사 잘 된다, 이 와중에 큰 돈 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영상 보면 좀 의심이 들어. 저게 진짜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생각 안 드나요? 장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웨이팅하고 있고 꽉 차 있고 막 장사 잘 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왜냐면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베테랑도 아니고. 요즘 워낙에 그런 좀 약을 치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의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의심을 해야 돼요. 워낙에 그런 걸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진또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사 잘 된다고 하신 분들 중에. 예. 왜냐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장사가 사실 뻔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높은 게 아닌데 장사 잘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봤을 때 저 음식을 보면 이건 우리 동네에도 많은 건데?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그게 잘 된다? 그럼 다른 가게는 뭔가? 저 사람보다 장사 오래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불경기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의심해야 돼 의심.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많이 해야 돼.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 더 늘어나요 여러분. 예.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많은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기를 드는 입장이야.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기피하는 일자리로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블루칼라 쪽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런 일 할 바에는 이제 내 가게 차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많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영업이 사실 진입장벽이 낮아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왜냐? 그냥 길거리 가보면 대부분의 가게가 뭡니까?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가맹점 계약을 하면 돈을 주면 본사에서 이제 가게 인테리어 해주고 가게 레시피 주고 그리고 이제 설명해주고 교육 듣고 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 가봐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 있는지. 생각해봐.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여러분? 누구나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잘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가격대가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도 있고 이제 창업비도 많이 들고 본사에서 좀 가져가야 되니까 가격이 높게 불러. 여러분 생각해봐. 프랜차이즈라고 이끌는 것 중에 저가형 커피 말고는 다 비싸요 여러분. 저가형도 사실 알고 보면 저가형이 아니에요. 아메리카노만 싸지 나머지는 좀 비쌉니다. 그냥 이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보다는 좀 싼 것뿐이지 여러분. 어. 우리가 사 먹는 이제 뭐 캔커피 이런 거 비하면 상대도 안 돼 비싸지 이게. 그리고 이 자영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요즘에 실수고 따지잖아. 조금이나 싼 거 따지잖아. 그렇다고 또 가격 낮출 수도 없어요. 가격 낮추게 되면 마진율이 극도로 떨어져. 장사라는 게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 자영업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영업이 폐업하거나 대책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배수진을 치고 자영업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해가지고 까딱해서 망하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골로 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에 대출 안 받고 창업한 사람 있습니까? 다 대출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이 다 그렇죠. 레버리지 이빨 땡겨가지고 하는 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그럼 이게 잘 돼야 되거든.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골로 가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안 되는 거 한 번만으로 인생 난이도 급격하게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자영업 실패 미연성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5년 안에 다 살아남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5년 안에 대부분 가게는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어떤 입장도 있고 심정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쓸 겁니다. 장난크게 돈을 안 쓸 거야. 왜냐하면 지금 경기 불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뾰족한 수가 안 나오잖아.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올 테고.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곳은 뭐 회사를 폐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원 수를 줄이겠죠. 직원 수를. 요즘 사기업도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야. 제조업을 이제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회사도 보면 잔업특권 없는 회사도 많아요. 사실 이 시기에 잔업특권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6월달에 성수기란 말이에요. 성수기. 성수기 여러분. 원래 잔업도 있어야 되고 특권도 있어야 돼. 근데 잔업특권 없는 회사가 많아요. 칼퇴근한단 말이야. 그 생산직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칼퇴근하면 월급이 반으로 줄어요, 이게. 받는 거의 절반인데 어떻게 밖에 나 돈을 쓰냐고. 그래서 요즘에 공단 경기도 안 좋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 끝나고 나서 이제 회포도 안 풀어요. 보통 공단 근처에 가보면 이제 술집이나 호프집, 고깃집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산해. 왜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찍 퇴근을 집에 가버립니다, 그냥. 왜냐? 뭐 천원도 못하고 월급도 적은데 밖에 파는 거 비싼데 이거 사 먹으면 뭐 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 공단 근처도 장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가성비 소비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올리브영 빼고는 오프라인 가게는 전부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대세는 온라인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다이소, 올리브영 빼고는 오프라인 가게. 근데 올리브영이 싸나요? 나 올리브영도 좀 위태로울까 생각하는데. 올리브영이 좀 가성비를 추구하는 곳입니까? 솔직히 남자들은 잘 안 가잖아. 보통 이게 여자들만 노리는 가게거든요. 젊은 여자들만 노립니다. 사실 가보면 나이 든 아줌마도 없고 보통 한 10대 중후반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젊은 층 여사들만 있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그분들만 딱 가라고 만든 공간이야, 보면. 그래서 난 올리브영도 위험하다 생각하거든, 올리브영도. 왜냐하면 이게 좀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원래 화장품 매장이 많았는데 올리브영이 생기면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동네 화장품 가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올리브영 생기면서 기업형 이제 화장품 마켓 생기면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독과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올리브영도 사실 따져보면 실속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있다 없거든요.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속을 따지게 되면 사실 이런 것도 위험해. 올리브영도. 난 올리브영도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나는 예상하지 않아,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사치품이거든요, 여러분. 화장품 너무 따지면 안 받으면 그만,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안 쓰면 그만이야. 안 쓴다고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게 작정하고 쓰면 돈 많이 나가거든,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에 정말 좀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 보면 화장대 보면 쫙 깔려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쓰는 거 얼마 안 되거든, 이게. 쓰는 거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여자분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막 그 점원들 얘기 듣고 거기에 순간 혹해가지고 샀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안 쓰게 돼.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런 화장품 엄청 많아요. 뭐 집에 여동생 누나 있으면 알 거야. 화장품 엄청 많은데 정작 쓰는 거 몇 개 안 돼. 나중에 버려 이게. 버린다니까 이거. 그 많은 것 중에 자기가 정작 쓰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올리브영도 내가 봤을 때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여자분들도 아마 실속을 따질 겁니다. 화장품의 실속을 따지게 되면 올리브영도 이제 그전처럼 매출을 끌어올리기 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화장품 자체가 사실 좀 사치의 경향이 좀 강합니다. 사치의 경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나 실속을 추구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살아남지 못하는 가게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